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만기를 지나서 오늘장 지수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흔들림 있었는데 다시 한번 0.7%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0.6%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호하고요. 금융주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 반도체, 에코프로, BM 등 혼조 양상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 강세인데요. 오늘 시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양호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장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핵심이 아마 오늘 장이 아마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미국장, 해외장은, 항상 이 변곡점, 변동성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독일이 또 신고가 갔어요, 여러분. 어제. 독일이. 그리고, 다우죠. 다우가 어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좀 약간 혼조 국면이 나왔는데, 이 지금 화면에 보면 여기 오라클부터가 이쪽이 반도체과입니다. 반도체과고, 요새 미국장도 반도체과가 밀린 주식들은 많이 밀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반도체든 뭐든 고점으로 올라간 쪽, 정수리 쪽에 있는 주식들은 차익을 해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도 미국장은 이쪽 알파벳류, 그죠? 예, 이쪽 류는 아직도 강합니다. 대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나 독일이 신고가로 날아가도 뭐 엔비디아 이런 쪽, 엔비디아도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조종받는 위치에 왔잖아요. 근데 결론을 얘기해주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눌림은 또 올라갑니다, 이거. 이따가 좀 이따 두 번째 얘기해드릴게요, 그건. 그래서 어쨌든 어제 해외 시장은 양호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우 쪽, 여기 지금 보면 뭐 뱅크 오브 신고가, 그 다음에 웰스파고 신고가, 모간 스탠리 신고가, 골드만삭스 신고가, 상업용 부동산인가요? 이런 어떤 금융 관련한 이슈는 지금 미국에 없어요. 지금 이 종목들 흐름을 보면. 그럼 이제 딱 답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장의 답은. 안 죽어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금리에 예민한 쪽이 어쨌든 빅테크고, 금리에 예민한 쪽은 저쪽 기술주니까 금리 인하를 좀 여러 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두 번, 한 번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쪽 명분이 떨어져요. 저쪽 명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PMI나 이쪽은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저 은행권은 지금 이 주식 흐름 보면 맨날 그 연준 사람들 와서 떠들어댈 때 보면 시스템적인 거야. 자신이 있어. 문제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나 저 독일을 대표적으로 제조업 국가죠. 양호하게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시장은 안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 쪽은 특히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져서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로봇,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슬슬 움직입니다, 요새. 저쪽 소외주가 강세다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주는 저평가 밸류 이어서 미국장 금융주 좋고, 우리나라도 금융주 좋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지금 보다시피 지수 신고가, 우리나라 지수도 고점 언저리로 와 있는 이런 흐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는 이걸 아마 못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상위 종목이 세게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애들은 못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소외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외주가 매수세가 확 들어와야지 세게 올라가는데 지수 고점 언저리로 오다 보니까 매수세도 확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스권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좌우당간 로봇 제약 선별 2차 전지 등 강세인데 보면은 로봇 쪽은 거래량 패턴이 어떤 나 이번에 올라간다니 이런 신호가 없었어요. 어제 내가 랭킹쇼에서도 어떤 사람이 SPG인가요? 이거 물어봤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기존처럼 이렇게 어떤 거래량 흔적이 있어야 이렇게 거래량의 흔적이 있어야 갈 때 세게 가는데 최근에는 거래량 흔적이 없다 보니까 떠서 나와서 물량을 받는 수준. 아마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일 거예요. 그래서 로봇 쪽도 움직임은 양호한데 아침에 따라붙었으면 좀 거시기 했을 건데 이 과정에서도 이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도 뭐 에브리봇이나 이쪽은 세게 올라갔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에 보이죠? 5만 원이 2만 원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게 반등 나오는 거. 이건 특징이에요. 이 종목은 매수 추천의 의도로 갖고 아신엑스나 RS 오토메이션 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봉이어도 어쨌든 뭐 최근에 만약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 어디든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는. 그래서 저점 매수하면 웬만해서는 수익 난다. 이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제약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 제약주 SK바이오도 지난 3월 중말순 타이밍에서 4월 달로 올 때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8만 원대로 밀렸으나 거의 올라와 주죠. 그래서 지지권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설령 시장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돼도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고 충분히 밀렸을 때 현금 여력에 있을 때 추가 매수 한 번만 해도 웬만하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은 만들어진다. 그쵸? 예. 요 얘기 해주는 거고 2차 전지도 엊그저께 애경이 한번 날랐잖아요. 애경이는 지금 이거 눌림목이고요. 오늘 또 이제 LNF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 저항이 가깝고 거래가 세지 않다 보니까 뚫고 가지는 않지만은 계속 올라가려고는 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 저항이 가깝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거래량 증가 양봉 하나만 튀어나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다만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2차 전지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금융주는 이 종목은 특징으로만 얘기하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패스. 그래서 결론 이런저런 요인으로 신고가권에 있는 고점에 있는 반도체 쪽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소외받았던 주식들은 섹터별로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수는 박스권인 만큼 고점 부근에 있는 쪽은 차익 실현을 병행하면서 소외주에 관심 가지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선물 374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0이 지지 체크인데 이미 오늘 떠서 나온 상태에서 음이기 때문에 이걸 확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대로 다시 밀어버릴 확률도 떨어지고 왜냐면은 금융주 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텨주면서 LG전자가 양호한 것도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 완전히 그냥 그죠?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수가 확 밀려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374를 넘어가 주는 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372 정도만 지지 체크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세 패턴 중요성 2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 변곡점이나 변동성이 나오고 막 그럴 때 가끔 자주 한 서너 번 이상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서너 번 이상. 흔들려도 독일이 안 밀려서 장을 긍정으로 얘기해 줬다. 흔들려도 독일은 신고가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조정받을 타이밍에 독일이 연속음봉만 안 나오면 된다만 이런 얘기 종종 자주 하거든요. 또 결국은 독일이 신고가로 왔잖아요.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 충분히 밀리면 올라가는 걸 보듯이 대신 꼭다리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꼭다리인지 충분히 밀렸는지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저렇듯이 지금 조종받는 종목 중에 여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이건 특징입니다. PSK나 이런 주식은 이건 PSK 홀딩스예요. 충분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런 주식을 조종받을 때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을. 이종복이가 조종받을 때 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이 상승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주식이 살짝 눌릴 때. 그죠? 예. 요게 이제 반도체의 대응이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보면, TS나 막 이런 애들 지금 급락하는 거 보면 다 거의 꼭다리로 올라간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뉴프렉스나, 그 다음에 덕산이 같은 거, 얘네들은 그렇게 꼭다리로 안 올라갔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요런 게 양호한 거고, 여전히 지금은 로봇의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로봇, 그 다음에 AI 순환매 노리면 되는 거고 2차 전지도 PNT가 오늘 세게 올라가잖아요. 바닥에서 저항이 작은 이런 식으로 좀 차트 봐가면서 저점에 있는 2차 전지도 지금 좋다는 얘기한 건데 요 PNT과 같은 요런 게 좋다는 얘기한 겁니다. 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자, 로봇 AI 쪽에 매수가 들어온 만큼 이쪽에 순환매 노리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유망한 종목 말씀해 주셨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밀렸을 때 매수 기회인 종목에 대해서는 또 여타 방송이나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힌트 나왔는데 이거 방송을 안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스터 진단 있는데요.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오늘은 김봉만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2시간 동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템 다음 주에도 투자의 재미 알아가는 시간 오전 10시 기대하세요. 고맙습니다.